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곡장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험회사와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를 증명도 해서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가 정밀검사를 의사에게 요청을 하면 바로 의사가 촬영을 해 줄까요? Nope.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고 후 대략 약 한 1, 2주 정도 지난 그런 시점에 MRI 정밀 검사를 해 줍니다. 병원 치료 초기부터 이런 검사를 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및 타박상 그 등의 그 어떤 통증이 일정 기간의 그 치료에도 큰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그런 경우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라고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즉 의사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치료 및 진단의 목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직후부터 상지 혹은 하지 쪽으로 그 어떤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응급으로 바로 찍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하면서 정밀검사, 즉 MRI를 하는 경우 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일까요? 골절이 없는 환자인 경우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그런 부위의 통증이 치료를 하여도 호전되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의사는 어떠한 기전으로 해서 그동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병원 의사들의 그 공통된 의견으로는 병명이 염좌인 경우에는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그 어떤 병원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통증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밀 검사를 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중 145번을 보시면 왜 여러 군데 정밀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많이 아픈 곳 한 곳 정도 촬영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진단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이 나온 경우입니다. 위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 시점 또 정밀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밀 검사 후에 나올 수 있는 병명은 척추의 어떤 그런 미세한 골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런 병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참으로 다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디스크 진단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줄 때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M코드로 병명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M코드는 질병 코드이고 S코드는 외상 코드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M코드로 진단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정밀검사 후에 엄연히 이상소견의 정밀검사 판독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조차 진단서에 넣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는 이것이 퇴행성으로 분명하니까 진단 병명을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이 되었을 때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칭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퇴행성 질병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그 어떤 수분이 말라가거나 또 뭐 뒤로 좀 돌출이 시작되면서 오는 그런 퇴행성적인 질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골절이 없는 단순 염좌 환자가 정밀 검사를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오게 되어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부 도매금으로 퇴행적인 질환으로 몰아가 버린다면 그건 큰 오류라고 보는 것이 법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교통사고의 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큰 충격으로 외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사고 차량의 견적이 중요합니다. 간접적인 증거이지만 사고의 크기를 가지고 질환이냐 아니면 외상이냐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그동안에 예전에는 디스크로 아프지 않았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전에 MRI 검사를 했던 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기초로 사고 후 갑자기 나타난 내 아픔의 동기나 검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만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 또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 또 정밀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진단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응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